이제 25세 곱하기 2 되는 나이인데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감독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예, 예. 축구 그걸 몇 살이 되는 거야? 저요? 9이요 이제. 예? 9이요. 뭐 아주 새파랗죠. 세파랗죠. 평가 받을 수 있는 나이죠, 감독님. 예. 감독님 얘기 들으면 생각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을 어떤 타순에 어떻게 어떤 승부를 가지고 가져가느냐 하는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템파베이랑 샌프란시스코가 하는 작업들이 그거 되게 비슷하거든요. 우리 타자 중에 오른손에 강한 타자, 왼손에 강한 타자, 그리고 수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멀티 포지션 돌려가면서 그 최적의 라인업을 짜는 것을 두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팀들인데 그 팀들은 그걸 컴퓨터가 한대요. 데이터 다 집어넣고. 나 밑에 머릿속에 컴퓨터 있어. 오늘 장난이고. 네. 그 컴퓨터라고 하는 자체가 네. 그날 아침에 그날 선수 컨디션이 더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오늘 컨디션을 보고 이랬다 올렸다 봐야 되는 거고 상대방 피처가 박혔을 때 수비 낼 때 주자가 누가 있는 이거 다 계산 넣어야 돼요. 막 오다가고는 차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여기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문제가 돼 있고 여기는 문제가 돼 있고 나도 코나미 컵 갔을 때 대만한테 진 적이 있어요. 리드 하다가 네. 5회까지 할 때 피칭 코치한테 이거 안 되면 바꾼다 이해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피처가 던져고도 왼손 타자한테 홈을 맞았어요. 그래서 뒤집어졌어. 우리가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때 김산진이가 피칭 코치였는데 네. 준비하고 있어야 했는데 설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는 시합이라고 하는 그 속에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 바꿀 수 있냐 안 바꿀 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타자는 왼손 피처에 낙차근 카브에 약간지 슬라이더에 약간지 그리고 대비되어 있는 피처가 그 볼을 던질 수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바꿔요. 아무래도 WBC 대회가 좀 많은 팬들이 굉장히 큰 관심사고 한국 야구 전체로서도 뭐랄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떨어진 야구 인기를 회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이제 야구 안팎에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일본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의 전력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건 어느 정도로 보세요? 어느 때 해봐도 전력 차이는 있었어요. 있는데 네네. 그치 대회는 한 번 하면 끝나요. 그렇죠. 또 단판이니까 또 이게. 단판이니까 그날 컨디션, 음, 그 벤치 움직임이 예? 그리고 그날 나오는 투수의 기용 방법이라 그럴까 네네. 이거 많이 좌우하지 않냐 싶어요. 일본 일본 팀을 볼 때 내다 논천도를 갖고 있으니까 새로운 피처는 약해요. 자, 국내 시합에서도 그렇고 구치 시합에서도 그러니까 초반적 절철매요 얘네. 이게 경기에 대하는 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뭐 그렇죠. 충분히 알고 준비를 많이 공부하고 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 예, 스타일이니까 오히려 야구니까. 모르는 투수한테 약하다. 거꾸로 우리는 네. 내다는 막 그렇다 하더라도 시합 속에서 패스를 줄 알아요. 빨리 어떤 식으로 패스냐, 그만한 능력이 갖고 있냐. 근데 그런 멤버가 스태프나 선수들 안에 있냐 없냐 싶어요. 그게 아마 승패 키가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은 있어요. 감독님 2004년, 5년 그때 이제 지바롯데 코칭 스태프 계셨잖아요. 그때하고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SK도 하시고 하나 감독도 하시고 하고 또 한 10년 남짓해서 다시 이제 일본 야구 가셔서 소프트뱅크에 계셨는데 그 사이에 일본 야구 전체적인 변화랄까 그런 게 있었나요? 지발롯데에서는 뭐가 있냐면 내다는 있어요. 있는데 간단히 우리나라식으로 미팅하고 끝나요. 지금은 선수가 언제든지 봐요. 시합하다가 한 타석에 끝나면 와서 봐요. 일본 야구 자체가 그런 점에서는 내다라고 그런 기계적인 움직임도 많이 바뀌어요. 와서 사진 찍고 그걸로 가지고 교육시키고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다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일본한테는 못 따라갈 거예요. 경기를 운영하는 측면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선수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쓰는 건 거죠. 근데 4군까지 3군까지면 3군 선수 데려와서 그 스피드 이 피자 몇 킬로 예 스피드 얼마나 어디가 잘 친다 못 친다 다 나와요. 작년에 그 무라카미 모네다카 그 야쿠르트 선수가
56홈런 치기도 했는데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사실은 그런 선수가 일본에는 좀 덜 보였던 것 같은데 이승엽 같은 선수가 이제 말하자면은 일본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반적인 리그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일까요? 그거는 우리나라하고 반대적인 현상이에요. 뭐냐, 무라카미는 네. 스윙과 코스예요. 작게 했어요, 이게. 아 원래 큰 선수였는데 작게 하고 더 반대로 홈런이 작게 하니까 조학생 나왔어요. 예. 거꾸로 우리나라 박병호는 크게 했어요. 여기서 박병호는 여기서부터 이리 치고 있었는데 그거 항상 뒤집어지고 있었다고. 맞아요. 여기가 커지니까 그냥 핑 돌아가지고 앞에서 때리는 타구가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변화구도 강해졌다고. 박병호하고 무라카미 차이는 그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는 굉장히 파워가 좀 강해진 느낌이고 오히려 한국은 리그 전체의 파워가 좀 물론 공이 바뀌기도 했는데 좀 줄어든 느낌이에요. 줄어든다는 것보다 시리즈 2차전 봤지만 네네. 스피드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정우 앞에 타고도 함부로 안 하고 두 번 봤어요. 그게 우리나라 토프 플레이어라. 그처럼 간단하게 다 잡아야 될 텐데. 야구를 하면 수비예요, 수비. 수비를 똑바로 해야지 야구를 하지. 바타바타 튀니까 그게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진다. 일본 스피드에 못 따라간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도쿄올림픽에서 진 것도 고우석의 수비 스피드라고 해야 될까? 그 일루 베이스 커버에 대한 그 장면이 좀 깔끔하게 이게 이루어졌더라고요. 압박감이 크니까 아마 그 동작 자체가 좀 네네네. 부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하나 대표팀의 실은 소리인데, 그러면 지금 미국에 각 팀에서 연습해요. 네. 나는 대표팀 왜 미국 갔냐 싶어요. 산산초가고 날라가지고 해올 바에 왜 갔냐 싶어요. 대표팀을 하고 하나의 팀을 나라에 각 팀에서 낮에 모인다. 이거는 서로 간에 각자가 대화도 해보고 호흡촉이랄까 팀 안에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되냐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이 시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시기는 나는 그런 의심점까지. 네네네네네. 일본에 계속 소프트뱅크 계시면서 일본 선수들 보셨으니까요. 이제 국내 팬들 아직 일본 야구 요즘엔 잘 안 보니까 좀 어색한 측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팬들의 가장 익숙한 일본 선수는 뭐 다르비슈유, 뭐 오타니 이런 선수들일 텐데 이런 선수 말고 일본 야구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대표팀에서 한국 팬들이 좀 신경 쓰고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다 봐야죠. 가위에 캬짜 던진 성공 능력. 이건 아마 못 따라갈게요. 그거 무지 빨라요. 박혜민도 안 되겠네요. 박혜민이가 나 얼마큼 던질 모르겠지만 얼마큼 잘 빨리 칠지 몰라도 자꾸 무지 빠른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라인업을 그냥 도로 포기하고 거포로 쭉 세우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내야는 조금 약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 대표팀. 내야는 네. 약하다는 것보다 한 번 승부니까 문제는 일본 야구도 네타상 움직이니까 튀어야 되는 케이스, 튀지 말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우리나라는 세월이대로 튀면 안 되는 케이스에 뛰어요. 그 상대방이 깜짝 놀라서 떨리는 거예요. 고영민 뭐 이런 친구들은 정말 엉뚱한 야구를 많이 했었어요. 비상식 야구가 통한 거죠? 내가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맞아요. 그 옆에서 누가 했냐 후르다가 했어. 깜짝 놀란 거예요. 튀는 타이밍이 안 돼요? 무자하게 야구하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때는 사실은 김경문 감독도 엉뚱한 거를 되게 많이 아니, 왼손에 왼손 대탄했는데 그게 적중을 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한판 승부를 가고는 그때 흐름이야. 그 흐름으로 벤치가 얼마큼 직관적으로 움직이냐는 문제지. 근데 한국 야구를 보면 그 국제대회 때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내는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전체적인 뭐 벤치의 움직임도 좋았지만 뭐랄까 이 기라고 해야 되나? 뭐 이승엽이 홈런을 치기도 하고 이종범이 막 2루타를 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거는 네. 빨리빨리 아이들이 압도적인 게 있냐 싶어. 정건호나 이용규라든지 좀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그리고 만한. 걔네들이 빠르니까 3번, 4번, 5번이 움직이기가 좋았어요. 앞에서 움직여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여기는 있냐 싶어요.
나는 뭐 자세히도 모르지만은 나 나름대로 오다 적어보려니까 이정우나 김한선이나 이거예요. 김한선 1번, 2번 이정우. 그러면 양의지는 한 7번이에요. 양이 야, 7번. 양의지가 7번 치는군요. 이리저리 나 나름대로 와. 했어요. 예. 그런데 뭐 이거는 어디서 순부하느냐고 문제. 예. 팀의 현대산 어느 식으로 예. 전술을 놓고 가느냐. 외야를 누가 어떻게 쓰냐 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박혜민도 있고 이정우도 있고 김현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조금 감독님 말씀대로 그때 이제 흔들 수 있는 그런 선수는 안 보이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외국 팀하고 안 나올 때는 우선 추력이 무지 중요한 거예요. 뛰는 게. 예. 그게 멜체 두세 명 데리고 있어야 될 텐데 승부처에 내는 대추자가 누가 있냐 싶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올림픽 때도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경기 보면 오히려 막 느린 투수에게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조심스러워해야 될 거고 강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용해야 할 부분이고 하겠네요. 선발 전문 피자하고 중간하고 마무리하고가 구별해야 돼 있냐 싶어요. 지금 투수 15명 중에 10명이 선발이잖아. 네, 그 점으로 좀 예, 사실은 15, 여쭙고 싶어요. 10명 네. 선발인데 네. 65개가 리미터인데 네네네. 김가희가 베스트 할 때 50개는 5회까지 갈게요. 베스트가 아닐 때는 걔도 하여튼 3, 4개 이상은 던져야 되니까 1회에 한 20개 정도 던지고 3회 정도면 교체해요. 사실상 선발의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나오지 않냐 싶어요. 나는 캐사인 차고가 많이 나오지 않냐 싶어. 그럼 그 다음에 이어가는 피자 오른손 누가 있고 왼손 누가 있고 일부를 때 7회까지 3면 4면 수록할 케이스가 나오지 않냐 싶어. 그 마무리 누가 하냐 싶어. 네. 뭐 감독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실 뒤에서 리그에 던지던 투수는 5명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 매일 나오기가 힘드니까 투구수 제한 때문에 어떻게 이제 쓸지 그게 이제 뭐 한국 팀이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일본에 뭐 아까도 좀 언급을 했지만 무라카미 같은 선수들 경기를 해야 되는데 팁이랄까 좀 이렇게 해서 좀 약점이 있을까요? 공략 포인트가? 공약으로 간 것도 네. 1년 토탈을 보면 알잖아. 예. 그 시즌 후반 못 쳤구나. 아 후반에요. 후반 못 쳤어요. 못 쳤을 때 왜 못 쳤느냐. 얘가 홈런하고 의식하고 들어오느냐. 맞히는데 위질로 들어오느냐 잘해서 갈라도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게 코스별로 약점이야 이런 게 이제 시즌 후반은 바깥에 전혀 못 쳤어. 후반에. 그리고 홈런 치야 되니까 자꾸 탱기를 오픈 되더라고. 이정우는 이리 쳤고 걔는 이리 쳤다고. 내 따라간 것 자체로 어디서 수집하고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얘네들이 들어와서 우리 피자가 던졌을 때 어떤 식으로 노리고 들어오는 건지 예. 그 사업이 되지 않냐 싶은데. 반대로 그럼 우리 대표팀한테 당부하실 내용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투수건 타자건. 그 전에 상대방 연습할 때 네네. 타격 연습한다든지 그거는 열심히 투수나 포수나 보고 있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랬다, 오늘은 이랬다. 그거 따라서 이랬다 하는 거가 이미 네다섯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시합 전에 이래 됐을 때는 이랬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바뀌지 않냐 싶어. 사실 근데 우리 일본전 얘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 첫 경기 호주로 천 꼬이면 사실 호주를 이겨야 되는데 이게 사실 호주를 이기면은 이제 8강 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략은 있겠지만 일단은 전력에 힘이 있다면 더 쏟는 것 같더라고요 호주전에. 근데 한일전 사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니까 그쵸. 어떨지 상식 뭐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거 있거든요. 요즘에 보면 일본 선수들 어린 젊은 선수들 보면 막 160km를 쉽게 던지는 투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여전히 150만 던져도 우와 막 이러고 있고 있으니까. 150 던진다, 140다, 160 던진다. 하루 애들도 있다고 봐요. 그거로 육성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싶어. 피치하는 뭐냐, 여기 스프링 회전 줘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뭘 어디서 굽냐면 일본에서도 그런 피치가 많아요. 가르칠 때. 내전 군수라니까 내전 경수니까 볼을 살아가더라고. 우리는 뭐가 문제가냐면
파워는 있어, 스피드는 있어. 뭘 끝이 없어. 같은 150이라도 끝이 다른 거죠. 예. 걔네들이 왜 스피드가 안 난다 생각할 때 뭘 해전에 의식적으로 가르쳤냐 싶어. 스피드만 보지 회전도 안 보잖아요. 사실 요즘엔 트래킹 시스템에서도 이 회전의 축이랑 회전의 속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럼. 여기는 흐름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그 요즘 사실은 그거 보면서 느껴요. 그 김국진 씨 골프 치는 거 있잖아요. 정말 힘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퉁 치는데 막 평균 나가는 거 보면 아 이게 골프의 재미를 잔뜩 아니, 들어가지고 예 얘기하네요.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유튜브를. 근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힘을 쓰는 방법을 칠 때 배우고 예, 예. 여기서 힘을 쓰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겠죠. 예. 가볍게 평화하고 가는 거예요. 뭐 아까도 데이터나 뭐나 하지만은 데이터는 이때 데이터 쪽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왜 못하고 자기 하반신 문제인지 이 팔꿈치가 안 나오는 건지 뭘 미터 포인트가 나쁜 건지 그거 따라서 데이터가 움직여야지. 저도 이제 내전근을 좀 더 활용해서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내전구. 이게 저희가 정통 야구 콘텐츠인데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네요. 우리가 약속, 아니, 예? 정통적인 감독님 모셔놓고 지금 이게 무슨 김국진 골프예요. 한 시간 한 40분 정도 지금 한 것 같네요. PD는 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금 저희는 진짜 든든. 정말 예.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아이,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다시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났고 이제 25에 곱하기 2 되는 나이인데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감독이 없어 하게 됩니다. 예, 예. 축구 그걸 몇 살이 되는 거야? 저요? 9이요 이제. 예? 9이요. 마음 아주 새파랗죠. 세파랗죠. 평고 받을 수 있는 나이죠, 감독님. 예. 내가 43에 감독했잖아. 그러니까. 아유. 43면 뭐 날려 다닐 때. 어우 빨개진다. 날아다닐 때요. 예. 감독님 뭐 인사 이제 저희 뭐 시청자분들 드리고 혹시 마무리하죠. 팬들에게 혹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야구 팬들 많으신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훈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2달 있으면 WBC가 있는데 우리나라 팀을 승리하기로 서로 간에 기원합시다. 감사합니다. 와.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최강 야구 화이팅! 최강 볼펜 화이팅! 화이팅!